네, 최 대리.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이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같이 일하던 희영 씨가 갑자기 그만둬서 우리 최 대리 고생 많았을 텐데 여기 지영 씨는 이쪽으로도 경력이 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잘 가르쳐 줘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선배님 바쁘시죠? 아, 안 그래도 카페인이 필요했는데 고마워요. 매번 챙겨줘서. 아이, 당연히 선배님은 후배인 제가 챙겨드려야죠. 다른 게 아니고 그 기획안 작성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내가 한번 읽어보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바쁘실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에이, 뭘? 같은 팀인데. 그래도 저 선배님 없었으면 이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약속 없으시죠? 저랑 같이 저녁 먹어요, 선배님. 알겠어요. 앉아보세요. 네. 기획 한번 볼게요. 지영 씨는 저를 선배라며 살갑게 대해주었고 같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자기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빨리 퇴근하고 우리 영이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근데 선배 미안한데 나 오늘은 마치고 집에 바로 가야 해요. 왜?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진짜 미안해요. 급한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 다음 달에 기념일인데 우리 1박 2일로 여행 갈까? 여행? 우리 사귀고 간 적 없잖아. 내가 멋진 곳으로 예약할게. 그래요. 오늘 또 일찍 들어가야 돼? 집이 좀 엄해서. 나도 선배랑 오래 같이 있고 싶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빨리 쉬러 가요. 선배 왜? 아니,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그래. 가자, 가자, 가자. 노란 봉투가 왔습니다. 혹시 상간소송? 이지영의 남편? 에? 뭐? 지영이가 유부녀였다고? 아이, 내가 상간나? 왜 전화를 안 받노? 생각지도 못했던 상간 소장. 저는 지영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소장을 받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영이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에는 지영이의 행동이 수상해 지영이를 미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지영이의 연인관계를 알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영이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같은 직장 동료이고 회사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기에 유부녀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천만 원에 이자까지?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아니 어떻게 결혼한 걸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지? 이지영, 내가 그냥은 안 넘어간다. 저는 이지영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고 이지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예? 경찰서라고요? 예? 제가 이지영을 성폭행했다고요?
예. 이지영은 저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정말 유부녀인 줄 모르고 사랑했는데 상간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영우 씨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김규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나중에 상간 소송에 소장을 받아본 이후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최영우 씨도 너무 분하고 뭐 화가 나서 밤잠까지 설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재판 결과는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네, 법원의 판결 자체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항소를 하거나 또는 상고를 제기해서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어서 이제 확정이 되어버린다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야, 이게 지금 최영우 씨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최영우 씨 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최영우 씨처럼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네. 근데 상간 소장을 받고 알게 됐다. 이런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젊은 남녀가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뭐 서로를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이걸 확인하고 만나는 경우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죠, 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상간소송에서 이지영 씨가 유부녀이고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지영 씨의 남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된 계기, 즉 회사 동료 관계였고, 그리고 회사의 규모, 즉 회사의 직원이 총 몇 명인지 여부, 만남의 기간이 어느 정도 길었는지 여부,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의 나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판사님은 최영우 씨는 충분히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입증 책임이 지금 이지영 씨 남편한테 있다고는 하지만 최영우 씨도 이게 유부녀인 줄 몰랐다. 이거를 좀 말로만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 최영우 씨의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네. 그리고 SNS 메신저의 대화 내역, 또는 다른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지영 씨의 남편의 입장에서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최영우 씨 입장에서 나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분명히 난이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난이도 때문에 결국 최영우 씨는 안타깝게도 위자료 2천만 원에 거기다 이자까지 부담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급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이 뭐 상간이니까 서로 바람을 피웠잖아요. 근데 나 혼자 이걸 책임을 진다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지영 씨의 남편이 승소 판결이 나왔다면 이지영 씨의 남편에게 잘못한 사람은 최영우 씨 혼자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지영 씨도 최영우 씨와 똑같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흔히들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의 관계를 상간관계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을 상간소송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상간이라 할 때 상자라는 것은 서로 상자입니다. 그리고 간이라는 단어는 가늠하다는 뜻이죠. 즉 상간소송은 서로 간음을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지영 씨의 남편에게 있어서는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서로 함께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이를 법정 용어로는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부르고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는 이지영 씨의 남편을 상대로 공동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와 함께 잘못한 거에 대하여서 최영우 씨 혼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것이죠. 네. 자, 결국 최영우 씨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에게 손해배상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아야 하고
이러한 관계를 구상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못을 한 거니까 이지영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보면 몇 대 몇 이렇게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네네. 자,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뭐 딱 반씩 부담을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동 불법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부담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부분 이상을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초과하여서 배상을 한 부분을 나머지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돌려받아야겠죠. 만약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최용우 씨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용우 씨가 이지영 씨와 서로 교제를 했다면, 자, 최용우 씨와 이지영 씨 중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 알고 저지르는 죄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요거 최영호 씨 8대2입니다. 8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씨 말이 맞습니다. 네. 사실 상간소송에서는 실무상으로는 상간남, 상간녀에게 같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아서 대부분 내부적 부담 비율은 50대 50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내부적 부담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은 50대 50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유부녀인 그 증거가 확실하고 그게 입증이 됐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이나 책임을 물어서 그걸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자,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이지영 씨의 남편이 최영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최영우 씨가 승소를 했다면 네. 최영우 씨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에 대한 배신감 또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던 그 성적 자기 결정권 그 말인가요? 자, 제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최영우 씨 입장에서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지영 씨와 성적 행위를 했는데 네. 이지영 씨가 만약에 유부녀라고 한 것을 최영우 씨가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지영 씨와 성적 행위를 했을까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최영우 씨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지영 씨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네. 최영우 씨 입장에서 이지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한 결혼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졌는데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이를 배신한 이지영 씨에 대한 피해를 보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최영우 씨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했는데, 자,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요.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자 이지영 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지금 최영우 씨를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네, 참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데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폭행 또는 협박의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관계, 즉 업무적으로 또는 기타 고용 관계 등으로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업무상 위력이라 함은 폭행,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는 당연히 포함되고 예.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확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 네, 우리 형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아주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의 경우를 또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자, 최영호 씨가 지금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밀폐된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이에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영우 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게 되면 최영우 씨 역시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억울함을 진술해야 되고 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최영호 씨는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례에 최영우 씨의 경우를 보면은 최영우 씨는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지영 씨의 남편이 최영우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지영 씨의 남편이 최영우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자, 최영우 씨에게 이지영 씨의 남편이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서로 상간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서로 호감에 의한 간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자, 결국 이지영 씨의 남편을 상대로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공동하여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된다면 최영호 씨 억울함을 조금 덜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최영호 씨와 또 그리고 최영호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최영우 씨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의도치 않게 여러 소송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정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서 해결을 하기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현명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